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현재 단기 횡보를 보이고 오늘도 3.61% 하락하면서 저항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킹알파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AI와 혁신적인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리더십과 강력한 R&D 지출은 AMD와 인텔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66%의 에비타 마진과 570억 달러의 TTM 프리 캐시 팔로우는 엔비디아의 뛰어난 재무 실적과 엄청난 혁신 지출 능력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30%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과 보수적인 6%의 영구 성장률로 뒷받침되어 현재 골든 바잉 오퍼튜니티가 됩니다. 잠재적 위험에는 공급망 문제, 미중 무역 긴장, 대만 반도체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포함되지만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는 강세를 나타내는 기사일 수 있네요. 자, 논리를 보자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혁명의 최전선에 있으며, 최근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경제적 혜자를 확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엔비디아의 급속한 R&D 지출 증가는 2025년까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제품들을 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경쟁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에게 좋은 일이 되겠죠. 이 기자는 엔비디아의 가치평가가 30%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주가 분석을 해보자면 파이낸셜 퍼포먼스는 여전히 훌륭한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이 매출이죠. 이렇게 엄청난 수직 상승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운영 레버리지는 강력하며 이는 현재 66%에 달하는 에비타 마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비타 마진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프리 캐시 팔로우 또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이 회사의 TTM 프리 캐시 팔로우는 거의 570억 달러로 AI 칩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AMD에 비해서 36배 더 높습니다. 인텔의 TTM 프리 캐시 팔로우는 매우 부정적이며 엔비디아와의 차이는 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큰 프리 캐시 팔로우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세 회사의 대차 대조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엔비디아는 280억 달러의 순 현금 포지션을 자랑하는 반면 인텔은 방대한 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AMD의 대차 대조표는 인텔보다 훨씬 좋아 보이지만 기본 사항을 파헤쳐 보자면 인벤토리 밸런스에서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엄청난 문제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에 엄청난 격차와 엔비디아의 훨씬 더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AI에서 전략적 경제적 혜자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극도로 공격적인 혁신은 엔비디아의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별개의 GPU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9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R&D 지출은 AMD에 비해서 거의 2배 더 높습니다. 인텔을 비교해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인텔의 사업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대부분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본 지출과 R&D 집약적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R&D 지출 간의 큰 격차는 최근 CES 2025 행사에서 입증되었으며 CEO 젠슨 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 2025에서
엔비디아는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 GPU를 선보였습니다. 플래그십 지포스 RTX 5090 GPU는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자랑하며 초당 3,352조 개의 인상적인 AI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는 분명히 새로운 수준의 성능이며 엔비디아는 이미 이 5090이 고성능 GPU였던 지포스 RTX 4090의 최대 2배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기반 PC로의 엔비디아의 성장은 또 다른 큰 시장이 기회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이 회사는 RTX PC에서 사용할 AI 기반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를 엔비디아 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디지털 휴먼, 콘텐츠 생성, 일반적인 생산성 및 개발 작업을 위한 터보차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PC 제조업체는 님 지원 RTX AI PC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AI 강화 개인용 컴퓨팅 경험에 대한 불가피한 수요 곡선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PC 시장이 2030년까지 28.8%의 강력한 CAGR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강세적 발전입니다. 최근 블랙엘 GPU에 대한 높은 수요는 회사의 AI 리더십을 더욱 강조합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블랙엘 GPU에 대한 현재 수요가 공급의 15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포지션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AI 리베뉴 가이던스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공격적인 계획과 관련된 기술 거대 기업의 최근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4년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같은 대형 기업이 참여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발표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그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할 것이며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회계연도에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래의 AI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고급 데이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국의 AI 인프라에 중점을 주는 동시에 AI가 현대 컴퓨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 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러한 투자가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되며 하드웨어 인프라가 AI 진전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최근 조지아에 1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2024년 12월 메타는 루이지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되는 그림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AI 추세는 견고하며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이 2024년에 비해 2025년 데이터 센터 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적 모트는 훨씬 더 강력한 R&D 지출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근 CES 2025 행사는 엔비디아가 혁신 지출을 새로운 비교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시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페드는 금리나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이 기자의 분석으로는 너무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평균 2.5%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현재 TTM Free Cash Flow 마진은 36.86입니다. 운영 레버리지가 강해서 Free Cash Flow 마진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엔비디아가 내재 가치에 비해 관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6%의 연구 성장률로 엔비디아의 주당 내재 가치는 약 191달러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더 공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력적인 30%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위협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엔비디아는 GB200, NVL72 대량 생산을 둘러싼 공급망 운영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GB200, NVL72 출하 목표가 일정보다 늦어졌고, 이러한 제조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예상보다 매출 성장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로 인한 불확실성도 엔비디아에 대한 주요 위험인데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미국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중국과의 관계,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회사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치가 도입되면 엔비디아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과 관련된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에 직면한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의 칩 제조를 아웃소싱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해봐야 하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로 요약을 해보자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혁명의 최전선에 있으며 경쟁사보다도 훨씬 더 두터운 경제적 참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R&D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AMD가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GPU 만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는 이번 CES 2025에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데로 계속적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주식의 가치평가는 매력적이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 매수로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킹알파 기사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미래는 아주 창창할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어제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면 엔비디아 매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 지금 매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쩌면 사이클리컬, 순환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1999년부터 4번의 침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영업 마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이 어쩌면 침체를 앞두고 있을 거다 라는 의견도 피력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같이 생각해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